제시칼이 특수부대 하사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절제된 고요함 속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내에 위치한 그녀의 숙소는 간결함 그 자체였다. 넓지 않은 방 안에는 군용 침대 하나, 낡은 철제 캐비닛, 그리고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장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공간에서 그녀는 마치 수도승처럼 규칙적인 삶을 영위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시간. 그녀는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히 눈을 떴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 그녀는 조용히 스트레칭을 하며 굳은 몸을 풀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연하고 정교했으며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맹수와 같았다. 따뜻한 물 대신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잠을 쫓아냈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동양인의 부드러운 선과 서양인의 강인한 윤곽이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오랜 세월의 경험을 담고 있는 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찰나의 순간에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의 왼쪽 어깨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한 흉터 하나가 길게 나 있었다. 그것은 과거 위험천만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생긴 상처였고 그녀에게 늘 긴장과 겸손을 잊지 않게 하는 삶의 나침반과도 같았다. 아침 식사는 언제나 간소했다. 시리얼과 우유,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이 전부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면서도 주변을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늘 예리하게 움직였고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는 대신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 작은 수첩에 오늘의 훈련 계획과 개인적인 목표들을 기록했다. 그 후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케이스를 꺼내 그 안에 담긴 작은 단검을 꺼냈다. 단검은 날카롭게 빛났고 그녀는 섬세한 손길로 단검의 날을 닦아냈다. 금속이 부딪히는 희미한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녀에게 이 단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생명이자 그녀의 모든 훈련과 임무를 함께했던 오랜 동반자와도 같았다. 제시카는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에 파견된 미군 특수부대 소속의 교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정확한 신분과 능력은 한국군에게 비밀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단순한 교환 프로그램 소속 고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계급 또한 한국군 하사들과 같은 하사 시아시였다. 이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고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한국군 장병들의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상부의 지시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능력을 숨기고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려 애썼다. 그녀는 훈련장에서 누구보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움직였다. 과도하게 나서는 법이 없었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일부 한국군 장병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했다. 특히 이진우 하사지샬은 제시카를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진우는 뛰어난 체력과 재능을 가진 젊은 하사였지만 강한 남성 우월주의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군의 능력에 대해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제시카처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여군을 더욱 하찮게 여겼다. 여군 주제에 뭘 안다고 와서는 우리 훈련에 방해만 되는 거 아니야. 이진우는 동료들에게 제시카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곤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함께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제시카가 자신보다 계급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그녀에게 불필요한 잡무를 시키거나 훈련 도중 그녀를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제시카는 이진우의 이러한 태도를 알고 있었지만 그의 도발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다.
하루는 훈련장 외곽에서 야간 순찰을 돌던 제시카가 작은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폐기물 더미 근처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비에 젖어 온몸이 털로 뒤덮인 작은 길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어미에게 버림받은 듯 새끼 고양이는 홀로 비를 맞으며 힘없이 울고 있었다. 군대 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시카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숙여 새끼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새끼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제시카의 부드러운 손길에 이내 몸을 맡겼다. 제시카는 자신의 군용 수건을 꺼내 새끼 고양이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주고 품에 안아 천을 나누어 주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새끼 고양이는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 작은 생명에게서 자신도 모르게 위로를 얻는 듯했다. 그녀는 숙소로 돌아와 몰래 새끼 고양이를 숨기고 자신의 식량 일부를 나누어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주치의에게 부탁하여 몰래 새끼 고양이를 군 외부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고양이를 구하는 순간 Save the Cat Moment이었다. 제시카는 늘 자신의 군복 안, 심장 가까운 곳에 낡고 거친 느낌의 검은색 독수리 발톱 모양의 목걸이를 숨겨두고 있었다. 이 목걸이는 평범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소속된 미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극비리에 운영되는 정예부대의 상징이었다. 그 부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들을 수행했으며 그곳에 속한 요원들은 일반적인 군인의 범주를 넘어선 능력과 정신력을 요구받았다. 그녀는 가끔씩 혼자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깊고 날카로워졌고 세상의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듯한 예리함이 번득였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였고 그녀의 숨겨진 능력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제시카리 하사의 한국군 파견 생활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 내면에는 끊임없는 인내와 관찰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교환 프로그램 소속 고문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한국군 훈련 방식과 장병들의 잠재력을 조용히 분석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일부 장병들에게는 오해를,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노골적인 무시로 다가왔다. 특히 이진우 하사는 제시카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한국 육군의 젊은 에이스로 불릴 만큼 뛰어난 체력과 탁월한 사격 실력을 자랑하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의 재능 뒤에는 깊은 남성 우월주의와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진우는 여군이 전투에서 남군만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고 이는 그의 언행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는 제시카를 볼 때마다 비웃음 섞인 시선을 보냈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못마땅해 했다. 여군 주제에 뭘 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훈련이나 제대로 따라올 수 있을지 원. 이진우는 동료들 앞에서 제시카를 비꼬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말은 제시카의 귓가에 닿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임무는 그들의 편견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마치 벽에 부딪히는 소리처럼 그들의 비난을 흘려보냈다. 어느 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수색 및 침투 훈련이 있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서 적진을 우회하여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이진우는 이 훈련에서 제시카가 속한 팀의 리더를 맡게 되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제시카를 공개적으로 망신 줄 계획을 세웠다.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이진우는 제시카에게 불필요하게 무거운 장비를 들게 하거나 가장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임무를 맡겼다. 제시카 하사, 자네는 여자니까 체력이 약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임무는 임무니까 어쩔 수 없지. 뒤처지면 우리 모두에게 폐가 되니 알아서 잘 따라오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지만 제시카는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오히려 이진우의 예상보다 훨씬 민첩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지형을 읽는 능력이나 은밀하게 이동하는 기술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였지만 의도적으로 자신의 진짜 속도를 늦추고 체력을 아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 도중 팀은 갑작스러운 적의 기습 상황에 직면했다. 훈련 교관들이 설치한 함정이었다. 팀원들은 일제히 은폐하고 방역태세를 갖췄지만 한 신병이 당황하여 몸을 제대로 숨기지 못하고 노출되었다. 그때였다. 이진우는 그 신병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운 민첩성으로 신병에게 달려가 그의 몸을 강하게 밀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 이진우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콜록, 콜록. 신병은 겨우 기침을 하며 숨을 골랐다. 그는 제시카를 올려다보았다. 제시카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신병의 안전을 확인한 후 다시 자신의 위치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이진우는 제시카의 움직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렇게 빠른가, 운이 좋았던 건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동시에 제시카의 능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 순간은 팀원들 중 몇몇에게만 목격되었다. 특히 팀의 브리더였던 김지혜 대위.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김지혜 대위는 여군으로서 군 생활을 하며 수많은 편견과 싸워왔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제시카의 침착함과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놀라운 신체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제시카에게서 뭔가 특별한 아우라를 느꼈고 그녀의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에게 미묘한 호의를 갖게 되었고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에도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제시카 하사, 방금 대단했어. 아무나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었어. 제시카는 김지혜 대위의 칭찬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진우의 반응은 달랐다. 그는 제시카가 신병을 구한 것을 보고는 더욱 그녀를 시기했다. 그는 제시카가 자신보다 돋보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면 뭔가 꼼수를 쓴 게 분명해. 이진우는 제시카의 행동을 폄하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훈련이 끝난 후 이진우는 동료 하사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제시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오늘 봤지, 제시카 하사. 그거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여군이 뭘 한다고 설치냐고. 아마 뒤에서 누가 도와줬을 거야. 그는 제시카가 훈련 중에 보인 미묘한 특이점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퍼뜨렸다. 훈련 중에 뭔가 수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았어. 규칙을 어기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던데. 그의 말은 제시카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를 팀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이진우의 말은 일부 동료들에게는 먹혔다. 그들은 이진우의 뛰어난 능력과 자신감을 신뢰했기에
그의 말에 쉽게 동조했다. 제시카는 이러한 소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귀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다. 그녀는 그들의 편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쯤 그 편견을 깨부숴야 할지 조용히 계산하고 있었다. 이진우의 적대적인 태도와 그가 퍼뜨리는 험담은 제식에게 벗어날 수 없는 새로운 압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진우 하사가 퍼뜨린 소문은 제시카 리 하사를 둘러싼 의심의 분위기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훈련장에서 그녀를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고 동료 하사들 중 일부는 그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편견의 벽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냉철한 분석과 함께 이러한 불필요한 시선을 언제쯤 깨부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어느 날 팀 단위로 진행되는 야외 생존 훈련이 시작되었다. 울창한 숲속에서 제한된 보급품만으로 48시간을 버티며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고난도 훈련이었다. 훈련이 진행될수록 병사들의 피로는 극에 달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속출했다. 훈련 중반쯤 한 신병이 불운하게도 숲속에 설치된 낡은 덫의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다. 그의 발목에서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시퍼런 멍이 들기 시작했다. 통증은 극심했고 신병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팀원들은 당황했고 응급처치 방법을 두고 우왕좌왕했다. 이진우는 신병의 부상에 당황하며 젠장 이럴 때 의무병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역력했다. 그때였다. 제시카가 신병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고 그녀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신병의 발목을 살피더니 망설임 없이 자신의 배낭에서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다. 그녀의 손은 능숙하게 붕대를 풀고 신병의 발목을 정확하고 빠르게 고정시켰다. 그녀의 처치는 군대에서 배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 의료인처럼 정확하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단순히 붕대를 감는 것을 넘어 주변에서 약초를 찾아 으깨어 상처 부위에 바르는 등 놀라운 응급처치 능력을 선보였다. 이게 뭐야, 저런 응급처치 방법은 배운 적 없는데. 이진우는 제시카의 놀라운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제시카의 능력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 이상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 중에는 김지혜 대위가 있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가 속한 팀의 담당 장교였고 이전부터 제시카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왔다. 그녀는 제시카의 침착한 대응과 탁월한 응급처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제시카가 단순한 교환 고문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에게서 뭔가 특별한 아우라를 느꼈다. 그녀는 제시카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제시카 하사, 대단해. 저런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응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 제시카는 김지혜 대위의 칭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진우는 제시카의 능력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능력을 깎아내리려 했다. 겨우 저 정도 가지고 뭘 운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
괜히 더 악화시키면 어쩌려고. 그는 제시카가 보인 탁월한 능력을 꼼수나 우연으로 치부하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제시카에 대한 강한 시기심과 함께 자신의 편견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훈련 캠프로 돌아온 이진우는 소대원들 앞에서 제시카에 대한 험담을 다시 한번 늘어놓았다. 오늘 제시카 하사가 신병을 구한 거 봤지? 그거 다 쇼야. 분명히 뭔가 이상한 수를 쓴 게 분명하다고. 여군 주제에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하겠어? 그는 제시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어쩌면 민간인 의술 같은 걸 배운 건지도 모르죠. 군대에서는 저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혹시 일부러 다치게 하고 자기가 영웅인 척하려는 거 아니야. 이진우의 악의적인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의 말은 제시카의 동료들에게 깊은 불신을 심었고 그녀는 더욱 고립되었다. 제시카는 이 모든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힐 수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갈등했다. 과연 언제쯤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내야 할까? 김지혜 대위는 이진우가 퍼뜨리는 소문들을 듣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진우의 오만함과 편견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제시카의 진짜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제시카의 뛰어난 능력이 가려지는 것이 아까웠다. 김지혜 대위는 몰래 제시카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시카가 제출했던 파견 서류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았고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 은밀하게 문의를 넣어 제시카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그녀의 직감은 제시카가 평범한 교환 고문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김지혜 대위는 이진우의 편견을 깨고 제시카의 진정한 능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제시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다음 훈련에서 제시카에게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길 것을 계획했고 이진우의 불합리한 행동에 제동을 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제시카의 숨겨진 능력이 언젠가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제시카에게 필요한 조력자가 되어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진우 하사의 끊임없는 견제와 소문에도 불구하고 제시카 리 하사는 묵묵히 자신의 훈련에 임했다. 그러나 그녀를 향한 편견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동료 하사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비웃음 섞인 비아냥거림을 내뱉었다. 역시 여군 주제에 라는 말은 이제 훈련장의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제시카는 이 모든 것을 감내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다. 김지혜 대위는 이진우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제시카의 능력을 믿었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파견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하며 그녀의 배경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서류 하단에 작게 인쇄된 한 문구를 발견했다. 미국 국방부 특수 프로젝트팀 소속. 김지혜 대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제시카의 진짜 신분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 은밀히 문의를 넣었고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제시카 리 하사는 단순한 교환 고문이 아니라 미국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정예로 손꼽히는 부대에서 파견된 교관이었다는 것을 김지혜 대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오만함과 무지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지 깨달았다. 그녀는 제시카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진우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진짜 신분이 드러날 경우 벌어질 파장을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그녀가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곧 다가올 훈련은 대규모 종합 전술 훈련이었다. 실제 전장 상황을 가장 유사하게 재현한 훈련으로 각 팀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적과 교전하고 최종 목표를 점령해야 했다. 이 훈련은 모든 참가자들의 기량과 팀워크를 시험하는 최후의 시험대였다. 이진우는 이 훈련에서 제시카가 속한 팀의 적군 지휘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는 이진우에게 제시카를 완전히 굴복시킬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전술 능력과 부하들을 이용해 제시카를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이번 훈련에서 저 여군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여군 주제에 감히 남자 군인들을 가르치려 들어 이진우는 동료들에게 거만하게 말했다. 그는 제시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여군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자신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제시카를 고립시키기 위해 그녀의 팀에 가장 불리한 전술을 적용했고 그녀를 가장 위험한 전선으로 몰아넣었다. 그는 제시카가 여군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훈련 당일, 날씨는 최악이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야가 극도로 제한된 상황은 훈련의 난이도를 더욱 높였다. 제시카의 팀은 이진우가 미리 설치해둔 함정과 기습 공격으로 인해 초반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팀원들은 하나둘씩 전사 판정을 받으며 낙오되었고 제시카는 순식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통신 장비는 고의적인 방해로 인해 먹통이 되었고 그녀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훈련 교관들은 제시카의 고립된 상황을 지켜보며 긴장했다. 김지혜 대위는 멀리서 제시카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제시카가 자신의 진짜 능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제시카 하사, 이제 끝났어. 포기하고 나와. 이진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제시카가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녀를 압박했다. 어차피 여군 주제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그냥 나와서 항복하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함께 승리감이 가득했다. 제시카는 차가운 빗물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어깨에 있는 오래된 흉터를 만졌다. 그 흉터는 그녀에게 지난날의 고통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상기시켰다. 그녀의 심장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이유가 없었다. 아니, 숨겨서는 안 되는 순간이 온 것이다. 이진우의 조롱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고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맹수를 깨웠다. 훈련의 제한 시간은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었다. 시간은 제시카에게 압력으로 다가왔다. 5분, 4분, 3분. 그녀는 이진우와 그의 팀이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마저 스쳤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사냥꾼처럼. 이진우가 그녀를 가둔 전장은 이제 그녀의 한 무대츠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무대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군복 안에 숨겨진 검은색 독수리 발톱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증표였다.
이제 곧 모두가 경악할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훈련장 전체를 뒤흔드는 총성이 빗발치고 있었다. 이진우 하사와 그의 팀은 제시카 리 하사가 숨어있는 곳으로 포위망을 좁혀 들어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이 가득했다. 제시카 하사, 이제 도망갈 곳 없어. 여군 주제에 어차피 여기서 끝이야. 이진우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조롱하듯 울려 퍼졌다. 그는 제시카가 곧 무릎을 꿇고 항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진우의 조롱은 제시카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맹수를 깨우는 도화선이 될 뿐이었다. 제시카는 빗물에 젖은 차가운 땅에 몸을 웅크린 채 고요하게 숨을 골랐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득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음을 직감했다. 아니, 이제는 숨겨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군복 안에 숨겨진 검은색 독수리 발톱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마지막 증표였다. 바로 그때였다. 이진우와 그의 팀이 제시카가 숨어있는 폐건물 안으로 진입했다. 이제 나와라. 제시카 하사. 이진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제시카는 순식간에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몸은 마치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였고 그녀의 동작은 물 흐르듯이 유연하면서도 강력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이진우의 부하들 사이를 파고들었고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고 빠르게 제압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존의 한국군 훈련 방식에서 볼 수 없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탕탕. 그녀의 총성이 울릴 때마다 이진우의 부하들은 전사 판정을 받으며 쓰러졌다. 그녀의 사격은 정교함의 극치였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총알은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은밀했다. 이진우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저게 어떻게 가능해. 그의 얼굴은 충격과 함께 공포로 물들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군 주제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는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이진우의 모든 부하들이 제압당했다. 제시카는 마지막으로 남은 이진우에게 다가갔다. 이진우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제시카의 움직임은 이미 그의 예상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제시카는 이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정확하게 꺾어 제압했다. 이진우는 고통에 신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여군 주제라고 했던가.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진우의 목에 자신의 훈련용 단검을 겨누었다. 이진우는 겁에 질려 눈을 감았다.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도의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제시카의 군복 상의가 벗겨졌다. 그녀의 군복 안에는 일반적인 한국군 군복과는 전혀 다른 특수 제작된 검은색 전투복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팍에는 한국군 계급장 대신 낯설지만 강렬한 인상을 주는 미군 특수부대의 휘장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동시에 훈련장의 전등이 환하게 켜지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웅성웅성 훈련장을 지켜보던 한국군 장교들과 부사관들, 그리고 교관들의 입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제시카의 진짜 정체를 알아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때 훈련장 입구에서 한 명의 장성급 인물이 걸어 들어왔다. 그 옆에는 한국군 고위 관계자도 함께였다.
모두 주목 장성급 인물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다름 아닌 미군 태평양 사령부 소속 밀러 장군 제너럴 밀러이었다. 여기 있는 제시카 리 하사는 단순한 교환 고문이 아니다. 그녀는 미국 특수작전 사령부 US 오컴 소속의 최고 정예 부대에서 파견된 특수부대 교관이다. 밀러 장군의 말이 울려 퍼지자 훈련장 전체는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이진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제시카의 가슴팍에 박힌 휘장과 밀러 장군의 말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군 주제 라는 말이 마치 칼날이 되어 자신을 찌르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군 장병들의 잠재력과 약점을 파악하고 특히 성별에 대한 편견이 훈련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여러분의 오만함과 무지 그리고 편견을 온몸으로 겪어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자신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감춰왔다. 밀러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훈련장을 꿰뚫었다. 이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가 제식에게 했던 모든 모욕적인 말들이 그의 귓가에 다시금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다. 그가 그녀에게 부여했던 여군 주제라는 낙인은 이제 그 자신에게 되돌아와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이 되었다. 훈련장에 모인 한국군 장병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지만 이내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깊은 반성이 교차했다. 특히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진짜 신분이 밝혀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장병들은 제식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의심이 아닌 진정한 존경과 경외심만이 가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상황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중요한 교육이었음을 깨달았다. 제시카는 이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후회와 반성을 읽어내는 듯한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이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용서받는 듯한,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듯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순간 훈련장은 단순한 전술 훈련장을 넘어 편견을 깨부수고 진정한 리더십을 깨닫는 거대한 무대가 되었다. 훈련장의 충격적인 공개 이후 이진우 하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다. 그는 성차별적 발언과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군 감찰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제시카 리 하사의 압도적인 능력과 진짜 신분이 드러나자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군 주제라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편견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무례함에 깊이 후회하고 부끄러워했다. 조사 결과 이진우는 공식적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그의 진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는 모든 장병들 앞에서 제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다. 이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시카 앞에 섰다. 그의 얼굴은 벌게 달아올랐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제시카 하사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편견과 오만함으로 하사님께 큰 모욕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담겨 있었다. 제시카는 이진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그의 진심을 헤아리는 듯한 미묘한 온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진우 하사, 능력은 성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길 바랍니다. 제시카의 말은 이진우에게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가르침과도 같았다. 이진우는 제시카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이제 제시카를 적이 아닌 자신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스승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한국군 내부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제시카 리 하사의 놀라운 능력과 그녀가 겪었던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군 전체로 퍼져나갔다. 군 수뇌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교환 고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군에게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군 당국은 제식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그녀가 원한다면 한국에 남아 한국군 특수부대 교육 프로그램의 수석 교관부로 계속 활동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는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의 경험과 지식을 한국군 발전에 활용하려는 의지였다. 이 제안은 제식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한국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여성 군인들이 더 이상 편견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제시카는 고심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전 세계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쌓은 노하우와 정신력을 한국군 장병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훈련 방식은 강하고 혹독했지만 동시에 효율적이고 실용적이었다. 그녀는 훈련생들에게 단순한 기술뿐만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녀는 특히 여성 훈련생들에게 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동반자가 되었다. 그녀는 제시카의 통역을 돕고 한국군 내부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와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많은 것을 배웠다. 제시카는 김지혜에게 여성 군인으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공유했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를 통해 자신이 꿈꾸던 양성평등한 군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제시카 하사님, 아니, 이젠 교관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당신 덕분에 저는 군인으로서의 제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지혜 대위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제시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김지혜 대위님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진우 하사 또한 큰 변화를 겪었다. 그는 제시카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편견을 버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제시카의 훈련에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했고 그녀의 조언을 귀담아 들었다. 그는 더 이상 여성 군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그는 과거에 오만했던 자신을 반성하며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일 노력했다. 그는 제시카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고 그녀의 훈련 방식을 전파하는 데 앞장섰다. 그의 변화는 다른 장병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훈련장은 이제 더 이상 편견과 차별이 지배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오직 능력과 노력만이 존중받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한 전장이 되었다. 제시카 리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한국군의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게 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제시카 리는 더 이상 한국군 부대 내에서 익명의 교환 고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군 특수부대 훈련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미군 특수부대 출신 수석 교관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고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확고한 신념은 수많은 젊은 장병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방 한쪽 벽에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책장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도했던 훈련생들의 사진, 감사 편지, 그리고 그녀에게서 영감을 받아 군인의 꿈을 키우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한국군의 모습은 제시카의 영향으로 크게 변화했다. 여군에 대한 편견은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고 여성 장교 및 부사관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군은 여성 군인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여군 주제에라는 비하적인 표현 대신 능력 있는 군인이라는 말이 당연시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제시카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제시카는 단순한 훈련 교관을 넘어섰다. 그녀는 국방부 산하의 양성평등군문화 혁신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성 군인들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낙후된 장비 문제를 개선하고 여성에게 특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펼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수많은 여성들에게 용기와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다. 그녀의 강연은 늘 만원 사례를 이루었으며 젊은이들은 그녀에게서 미래의 희망을 보았다. 이진우 하사는 제시카의 가장 충실한 제자이자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버리고 제시카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따랐다. 그는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진급하여 이제는 중사 총씨가 되었고 제시카의 훈련 프로그램에서 조교로 활동하며 그녀를 도왔다. 그는 여성 군인들을 가장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범적인 군인이 되었으며 그의 변화는 많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이진우는 제시카를 볼 때마다 과거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떠올리며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김지혜 대위는 제시카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그녀는 제시카의 한국군 내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며 그녀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김지혜 대위 또한 진급하여 소령 샤오링이 되었고 여성 군인들의 멘토이자 옹호자로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녀는 제시카와 함께 한국군이 더 강하고 평등한 조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며 진정한 의미의 변화의 주역이 되었다. 어느 맑은 봄날, 제시카는 새로 건립된 여성군인 리더십 센터의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센터는 여성 군인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고 서로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제시카는 연단에 서서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연설했다. 이곳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우리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이 움트는 공간입니다. 과거의 편견을 넘어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글썽였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제시카는 센터 앞들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이진우와 김지혜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교관님,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진우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혜 대위도 미소 지었다. 모두 교관님 덕분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편견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제시카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안에 숨겨진 검은색 독수리 발톱 모양의 목걸이를 만졌다. 이 목걸이는 이제 더 이상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상징이었고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을 대변하는 훈장이었다. 아니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각자의 노력이 만든 결과입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불씨를 지폈을 뿐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는 빛을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죠. 제시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에는 뭉게구름이 평화롭게 떠다녔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한없이 뻗어가는 지평선을 향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의 용기와 헌신은 거대한 파동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센터 앞들에는 새로 심은 어린 나무들이 싱그럽게 솟아 있었다. 그 나무들은 마치 제시카가 뿌린 변화의 씨앗이 움트고 자라나는 것을 상징하는 듯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들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평화와 희망의 바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군 주제에라는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진정한 능력을 숨기지 않고 마침내 빛을 발한 제시카 리 하사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모습이나 선입견 때문에 누군가의 잠재력을 보지 못하고 불필요한 벽을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능력은 성별이나 배경에 구애받지 않으며 편견을 극복하는 용기와 자신을 믿는 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혹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들에게 따뜻한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제시카 교관처럼 여러분도 스스로의 잠재력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세상의 편견을 깨부수는 큰 파동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